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네. 어떻게 키운 딸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우리 자식한테 이러냐 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 순간 끝난 결혼이고 끝난 결혼 생활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애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요새 계속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에서에 나오는 부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그 부부의 외도와 그 외도의 증거를 찾아내고 또 외도의 징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부가 되기 전 단계인 예비 부부들. 자, 어느 부부들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간에 좋아 죽죠. 그리고 서로 간에 너무 사랑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었던 커플들이 왜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까지 나오는 그런 현실까지 치닫게 될까요? 자,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간 이런 가사, 특히 이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징조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됐어요. 물론 그 두 사람이 맞고 틀리는지 또는 궁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신혼부부 또는 예비 부부들은 이혼으로 치닫더라. 이런 저의 경험칙을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옷도 개나리 노란색을 입었던 것은요, 바로 예비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많은 경우는 서로 간에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당연히 사랑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간에 부부싸움은 예전에 칼로 물베기, 물론 요새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좋을 때도 있고 또 서로 싸울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의 싸움이 생기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니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두 사람은 설령 막말로 치고받고 밤새도록 싸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또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칼로 물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에 한 명이라도 부부가 아닌 부모가 개입되는 경우 또는 부모 아닌 가족이라도 개입되는 경우, 이 경우는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닌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싸움으로 치닫게 되고, 이 가족 간의 싸움이, 즉 가족들이 개입하는 이 순간 더 이상 이 부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과나 화해의 다리를 넘어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어떤 징조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결혼 전에 오고 갈 수 있는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많은 문제가 되는 바로 혼수예요. 자, 왜 유독 혼수가 문제가 될까요? 다들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결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혼수라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닌 가족들이 함께 관여하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유일하기도 한 기회이지요.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이 데이트할 때 쫓아올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경우들은 크게 관여할 게 없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예비 부부들이 준비하는 이 혼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입김이 막강합니다. 많은 경우 신혼부부들은 그냥 별로 돈도 없고 자신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그닥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서 많은 입김과 또 많은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자신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결혼식 하자, 아니면 우리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 혼수든 예단이든 이런 것들을 하자, 아니면 예단은 생략하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그래도 최소한은 하자고 그러시네. 우리 엄마가 오빠 몇 평 해올 거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혼수해야 되니까 몇 평 할지 좀 알아오래. 이런 상황에 돌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징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두 사람이 꿈꾸는 이 결혼에 자신들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두 부부가 아닌 부모들이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자라고 그 입김으로 본인들이 준비하는 혼수들이 바뀔 경우, 그리고 예단의 액수나 규모가 점점 커질 경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심지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결혼을 시키네 마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저는 과감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결혼 생활 내내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자신들이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새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마마보이, 파파걸이에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30이 넘고 35이 넘는 자식들도 그 부모의 입김에 휘둘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 결혼 생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30이 넘고 35이 넘어가는 그런 자식들의 결혼에 콩나라 팥나라 하는 상황에서 하물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상황만 되면 아마 분명히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부모들이 자식의 부부싸움에 개입해서 잘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못 봤어요. 그 단 한 가지 경우가 뭐냐고요? 바로 자기 자식 쥐어박으러 쫓아오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쫓아와서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네, 어떻게 키운 딸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우리 자식한테 이러냐 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 순간 끝난 결혼이고 끝난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이에 대한 징조인 혼수를 두고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자꾸 겪는다,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다, 이렇다면 금쪽같이 키운 자식 이혼시키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시도록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의 가슴 아픈 게 내 자식 이혼남 이혼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결혼할 때 자식 지켜봐 주시되 그 자식의 결혼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시다면 과감히 개입해서 깨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깰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냥 보십시오. 그게 내 자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것은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결혼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결혼하는 그 순간,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는 내 부모의 입김에서 나는 자유롭도록, 적어도 내가 결혼한, 내가 선택하는 그 배우자는 내 부모의 입김에서 자유롭고 내가 그 결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네? 끝에 극단적인. 그래요? 다시 조금 좀 넘어갈까? 이혼 전문 20년차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이니까 절대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도 이상하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걸요. 오케이. 그 다음에